마지막.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아이고 힘들다. 자, 여기 상원함에서 연작시 3수 중에서 두 번째 상원함여 하천 뭐야 이게 서회는 지나갈서 지난 시간에 회포를 풀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상원함에서. 누구와 더불어? 오하천과 더불어 지난 회포를 풀다 두 번째 거예요. 에휴, 그래서 잠령매이 몽중경이요 만호 당령 곡구경이로다 신심이약 청산중이니 세월 편기 백발경이로다. 잠령매입 잠령은 뭐예요? 맨날 내가 꿈속에서 이걸 봐요. 이 잠령을 봐요. 이게 잠령이 뭐요? 잠령이 벼슬자리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끈 매는 거 있잖아요. 각근영자지요 저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높은 벼슬아치가 이렇게 쓰는 거 뭐라 그러냐 이거 그 쓰개. 그래서 쓰개를 이렇게 꾸며 쓰는 거 머리다가 쓰는 그런 게 있다고 잠령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벼슬아치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잠령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잠령이라고 해요. 매입 몽중 내가 꿈속에서 맨날 꿀 때마다 매일같이 내가 잠령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잠령에 쓰개를 하고 있어서 내가 벼슬아치를 했구나라고 매일같이 놀라요. 꿈이 계속 꺼져요. 거기서 일주일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벼슬아치를 하고 내가 살았구나라고 놀랬는데 그 꿈속에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만호 당년 곡구경이라 뒤늦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벼슬아치의 모습을 하고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당년은 뭐야? 그 당시에 이런 얘기죠. 당년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내가 곡구경 골짜기 곡자하고 거기를 골짜기의 입구에 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만곡이라고 해가지고 뭐 선상지 같은 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 끄트머리 오면은 거기에 자연히 그 밭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모래들이 쌓이고 흙들이 쌓여서 그 골짜기 입구에 그 있는 그 밭을 경작하는 그때 당시로 이걸 쓰고 벼슬아치 옷을 입고 그 골짜기 그 입구에 있는 그 밭을 이렇게 가는 모습을 벼선사가 일주일 내내 그 꿈만 꿔요. 그래서 벼선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여러분 전생 체험해봤어요? 전생 내 전생이 뭘까? 나는 내 전생이 너무 궁금해. 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내 전생이 궁금했어. 응? 진짜 궁금했다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내가 이상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지요. 이게 좀 이상해요. 남과 달라. 뭔가가.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이영재라고 레드선 이렇게 딱 치면은 그게 들어가. 그 뭐야 이거 뭐 전생 뭐라 그러지? 체면. 그때 한참 체면 개는 게 유행해가지고 레드선 그럼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TV에서 나와서 이제 그걸 하더라고. 그다 또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 레드선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5시간 동안 내가 체면이 안 걸린대. 내가 보니까 나도 안 걸리더라고. 이렇게 멀쩡해.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TV에서처럼 이렇게 들질 않아.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죠. 그 뒤로 또 누구를 또 보러 한번 가요. 가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도저히 내가 안 걸린대. 보살님은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손에 들어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앉아 있었나? 그래서 실패를 또 봤죠. 그리고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전생에 자기가 이게 벼슬악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경선사가. 만호 당년 곡고경이요. 내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산 골짜기에서 밥 갈던 일을 깨달았네. 이런 얘기야. 신심이약 전산 중이고 몸과 마음은 이미 배웠어요. 뭐를 배웠어요? 청산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런 얘기야. 몸과 마음으로 이미 청산의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경허선사가 자기가 이 청산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즉 그전에도 옛날에도 당신이 여기 와서 밥 갈고 뭐 할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신심 몸과 마음이 이미 배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배웠다는 건 뭐예요? 유학자들이 배우는 것처럼 학문으로서 공부를 배웠다는 얘기야. 즉 경허선사가 유학에도 능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에도 다 능통해서 내가 학문으로서 이미 이런 걸 다 배웠어. 청산이 소중한 걸 배웠지만 세월 편기 백발경이라 세월이 이미 편승해서 나를 속였다 이런 말이야. 편기, 기만했다는 얘기죠. 세월에 편승해서 나를 기만해가지고 내 머리가 이미 백발로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지날경. 그래서 내가 이미 백발이 됐다. 됐으니 그 몸과 마음으로 배운 청산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유학을 공부를 많이도 했고 그 대신 경허선사가 죽어도 내가 승려고 중이어가지고 도를 닦아서 대도를 성취했나라는 죽어도 말 안 해. 죽어도 말 안 하죠. 왜냐면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니만큼 나중에 또 이 누구야 이게 오하천이랑 이 인간들이 몰래 와가지고 경허선사 보따리 열어보면 돼안돼. 경허선사 보따리 열어봤다가는 나 중이라고 쓰면 큰일 나. 안돼.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그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나와.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어떡하냐. 아이고 경허선사가 또 애국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국자의 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놈들은 그거를 염황옥시 탄난하여 우국 등상화미 평이로다 쇠경 운운 다 감개니 유연 상대 일등명이라.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가 이 골짜기에 와서 밭을 갈던 벼슬자리의 모습으로 이 밭을 갈던 그것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서 놀래가지고 내가 전생에 뭐였더라? 유학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유학자로 살아가지고 내가 이미 심신의 것을 다 내가 배웠지만 백발이라 그거를 다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꿈에서 이 상어람에 와서 꿈을 꾸니까 계속 유학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꿈만 계속 꿔요. 일들도.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내가 전생에 뭐였더라? 유학자였더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염황옥시 탄난하여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요. 뭐를 생각해요? 황. 이게 황이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이 들으면 다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흉년을 생각하니까 뭐를 넘기기가 어려워? 옥식. 즉 옥식은 사실은 뭐 그냥 쌀밥을 옥식이라고 해요. 쌀밥. 쌀밥을 옥식을 입으로 몸구멍으로 내가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이죠. 왜? 지금 이게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상원암에 와 있어서 절에 오니까 또 양반이랑 또 같이 와가지고 경허선사도 물론 양반 흉내를 내고 왔겠지요. 여기가 무슨 모습으로? 유생의 모습으로 훈롱의 모습으로 여기를 오니까 옛날에는 절에서 양반이 오면은 그냥 굽신대고 뭐 그냥 양반 놈들이 전부 다 그냥 스님들을 갖다가 잡들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니까 쌀밥을 갖다 바쳤겠지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가 전생에 뭐인 걸 알았어요?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 걸 알았죠. 그러는데 지금이 말 흉년이야. 내 흉년을 생각하니까 절에서 주는 이 쌀밥이 입속으로 안 넘어가. 그래서 흉년을 내가 생각하니 옥식을 넘기기도 어렵고 우국 등상 와미 평이로다. 우국 나라를 위한 충정이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 충정이죠. 등상 이 등상은 뭐예요? 등나무 침상을 등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침상 중에서 우리는 침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침대지요. 지금은 침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침상이라고도 하고 또 평상이라고도 했죠. 근데 침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슨 침대야? 등나무 침대. 등나무 침대가 까실까실하고 또 달게 건조도 잘 되고 습기도 안 끼고 이래가지고 등나무 침상에다가 누웠더니 편찮아요. 미평. 평안하진 않아요. 우국 등상에 나라를 근심해서 등나무 침상에 누우니까 누울 왔자지요. 누우니까 미평이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왜?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 이거는 지금 1909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경호선사 떠나요. 1910년 되는. 어쨌든 나라가 평안하질 못해가지고 오늘 내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이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서 나라 걱정을 생각하니까 등나무 침상도 편치 않고 흉년을 생각하니까 옥식도 넘기기가 어렵고 아주 경호선사 그냥 아주 뭐야 충신이야 충신 네? 그러니까 옥충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전생에 살았다니까. 유학자도 보통 유학자가 아니고 엄청난 유학자로 사는 것 같아. 혹시 송강정철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송강정철이 술고래야. 그런데 그냥 술고래라 나중에 송강정철이 여기로 유배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자 누구 선조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해가지고 술잔을 요만한 걸 해줬다면서요. 거기가 넘치지 않게만 마셔라라고 했다는데 뭐 어쨌든 경호선사와 송강정철과 닮은 거는 시와 서에 시에 능하고 또 대문장가고 또 여기로 또 그 뭐지 유배를 왔고 뭐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좀 닮은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믿거나 말거나. 쇠경 운운 다감계요. 쇠락한 구군을 경계를 생각하니 이 경계라는 건 어디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경계를 말하겠죠. 그거를 생각하니 운운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 구군을 농안하고 있으냐. 누구랑 논하고 있죠? 오화천이랑 같이 밤에 등잔불만 앞에 놓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이게 나라가 걱정이네요. 건너먹하게 생겼는데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사락한 구군을 우리가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구군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니 감개가 무량하다는 것은 왜 했을까요? 이 세락한 구군을 논하는 게 누구랑 논했었죠? 천봉준이랑 논했잖아요. 천봉준이랑. 이 세락한 구군이 올까봐 천봉준이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초들과 힘을 합쳐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는데 망했어. 폭망. 에휴.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여기 와갖고 상하남에 와서 지금 오화천이랑 지금 이거 얘기할 제비가 아니야. 이미 경호선사는 이거를 겪어가지고 그래 감개가 무량하다거든. 감개가 무량하죠. 그런데 말할 수 없어요. 에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유연상대 1등명이라 유연이는 시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유연이 상대 뭐를 상대하고 있어요? 서로 말이 없고 유연히 뭐만 상대하고 있어. 등불이 깜빡 그때 당시로는 다 등잔불을 썼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1등 외등불이죠. 등불도 하나만 켜놨어요. 외등불이 밝게 외등불만을 서로 상대하면서
등불 심지가 죽으면 또 말없이 가서 심지를 이렇게 올려주고, 또 심지가 죽으려고 그러면 또 가서 올려주고. 그래서 외등불만 자꾸 돋궈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시로 쓰고 있는데, 경허선사가 다 말을 못하고 옆에는 오화천이가 있으니까 다 쓰지는 못하고 그나마라도 이 시를, 세 편의 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꿈꿀 때마다 높은 볕을 살아가지고 여기다가 뭘 뒤집어 썼죠? 잠령이라는 거를 벼슬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허선사가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놀랄 경짜죠. 뒤늦게서 내가 그 당시에 산곡에서 밭갈던 그러한 밭갈던 귀양살이를 하던 그런 유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늦게 알았죠. 이게 웬일일까? 몸과 마음으로는 내가 유생이었을 때 이미 청산의 소중함을 내가 다 배웠지만,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지요,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조선. 네? 그것을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내가 몸과 마음으로 배웠다는 얘기는 내가 유학자였었다는 것과, 유학에서는 뭐를 제일 중요하죠? 충과 효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걸 내가 다 배웠어. 그런데 지금 내가 세월에 편승해가지고 이미 세월이 다 늙어서 나를 속이고 있어요. 뭘로 속이고 있죠? 백발로. 이미 세월이 훌쩍 가버려서 내가 백발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하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청산의 소중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청산이 나라죠.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흉년이야. 흉년을 생각하니 흰쌀밥을, 옥식이 흰쌀밥이야. 옥식을 넘기기도 어렵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여기 편안한 등나무 침상이 누워도 편치 않아. 누울 왓자 있죠. 미평이 편하지 않아. 내가 이 세락한 기운을 대하면서 운운한다 이 말이야. 누구랑? 오화천이랑 둘이 후군을 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락한 구군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천봉중과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감개가 무량해요. 감개가 무량하지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시름 없이 서로 앉아서 외등불만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를 밝게 다시 심지를 자꾸 돋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상원암은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찰로 보현사 상원암이야. 이 시는 속절없이 늙어버린 자신을 세월에 속은 백발에 비유하여 인간 경어의 진실한 모습을 그릴 수 있고, 거칠거칠한 옥수수밥을 정말 먹기 싫어하는 노승 경어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현실이 뚝뚝 묻어나와서 가슴 아리는 이런 시인데, 여기서 지금 옥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허선사가 거칠거칠한 옥수수밥을 계속 먹다가 여기 어디에 오니까, 상원암에 오니까 흰 쌀밥을 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부러 안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야. 그동안에는 옥수수밥만 먹다가 여기 와서 상원암에서 옥식을 줬는데 못 먹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등나무 침상에 누워도 편치 않아요. 어디에 두은 것 같아? 멍석위에 두은 것 같아. 까실까실. 고백하는 늙은 노승의 외침에 가슴이 뭉클하고 늙음하게 이르러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경허선사가 이 감개가 무량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지금 구군이 쇠락한 것을 누구랑 말하니까? 오화천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욱하고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 옥식은 흰 쌀밥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옥식을 넘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늦게 만난 동지 오화천과 시름없이 서로 앉아 등불만 돋으며 깊은 속내는 절대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면 안 되죠. 노선사 경어에 복잡한 심정이 얽혀있는 시인데 절대 드러내지 못해요. 이처럼 경어는 백성의 고통에 옥식조차 넘기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고,
쇠락한 구건에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우국의 선승이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진짜 애국자라니까. 애국자야, 애국자. 상주야 돼. 나라에서 상주라니. 위시 또한 경호가 비록 창발하고 유관 속복해서 의형은 비승비속으로 살았지만 결코 승려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수행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상원함을 찾아왔잖아요. 그 허구 많은데 다 두고 왜 경호선사는 상원함을 가자고 했을까요? 그 상원함에서 경호선사가 뭐 했습니까? 그 골짜기 거기 아래에서 밥 깔고 한 전생에 여기로 모았어. 귀양온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아마 경호선사 전생 체험을 거기 가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묻어둔 진정한 애국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엄청난 빼어난 수작이에요. 수작.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개 썼네. 이거 하나 지워봐. 이게 하나가 더 있어. 901번을 지우세요. 뭐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보를 경호선사가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 중정이 경호선사가 하도 많아서 경호선사가 택한 직업이 뭐예요? 나라의 동량을 키우는 아이씨 떠났는데 자꾸 켜지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나의 운명이 가련하도다. 아이씨.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신의 행보를 뭘로 정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냐. 내가 아까 줄였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어린 동랑을 키우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 경호선사가 그 교육을 가리키는 길을 택해서 경호선사는 뭐를 하게 돼요? 훈몽을 하게 돼요. 양성하는 길로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백년대계의 훈몽으로서의 북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애국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그의 시 속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어찌됐건 간에 경호선사랑 나랑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나도 평생 동안 나는 훈몽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맹세를 했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애들을 그냥 시골 동네에서 애들을 많이 가르쳐봤고 결국은 내가 교육대학을 가고 내가 교직생활을 하고 학원을 하고 그런 생활로 이어가고 있는데 저 역시도 나는 교직생활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그냥 교직으로 살아간다. 뭐 어떤 사람이 막 뭐래더라 호텔을 사서 어쩌고 하면은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러저쩌고 돈 소용없고 그냥 나는 교직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게 훈몽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의 북녘시를 살펴보면 경호집에는 그게 입적하기 전까지 북방에서 남긴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들 가운데는 경호가 북방 고원을 떠돌며 시를 주고받는 수많은 지인들의 이름이 짜르륵 실려 있어요. 몇 명? 26명.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보를 이거 했는데 했지.
경어는 한때 전생에서 고관대작으로 생을 살은 적이 있었을 것으로 꿈꿀 때마다 높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데 살아서 놀랐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자신이 이곳에서 벼슬아치로서 등장해서 밭을 가는 꿈이었고, 이곳은 산수갑산에 거물급 역적들이 유배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과거를 살펴보면 이것이 유학자 이언적이 이곳에서 귀향을 왔다가 이곳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언적이. 그리고 송강청철이 이곳에서 귀향살이를 한 적이 있다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뒤늦게 그 당시 삼국에서 밭갈던 일을 깨달으며 몸과 마음으로 청산의 소중함을 배웠지만 이렇게 흘러버린 세월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백발이. 그래서 일제의 핍박 속에 흉년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에게 흉년을 생각하니까 경호선사는 이 쌀밥을 넘기기조차 어려워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끼니조차 챙기고 싶조차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이때는 지금 일제의 압박이 굉장히 거셀 때죠. 왜냐하면 한일합방 전이라 아주 이놈들이 그냥 전부 다 나라를 들쳐먹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일으켜버려던 천봉준 장군의 마지막 희망,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자신은 이제 은둔자가 되어 점점 망해가는 풍전동화 같은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각자 경어가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거칠거칠한 특나무 침상조차도 편치 않다고 하고 있죠. 이러한 세락한 국군을 논하다 보니 감개가 무량해요.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시름없이 서로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요든 꿈을 돋우는 침울한 산사의 밤인데, 이곳은 바로 어디더라? 상원암이더라 이런 얘기죠. 상원암이 엄청 큰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 세 번째 거, 이거 하고 끝내자. 아직도 멀었어. 휴이씨. 상원암. 상원암에서 오화청과 더불어 지난 해포를 불다 서해를 풀다. 이거 잘못 썼다. 서구라고 써놨네 또. 오 마이 갓. 거기는 또 잘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르죠. 회포를 풀다는 잘못 썼지. 여기도 똑같이 써놓은 것 같은데. 왜 회포를 이렇게 써놨지? 잘못 썼어요. 안들아, 다 그거 썼네. 오화천 서해 아닌가? 에이. 뭐냐, 서구가 맞나 보다. 오화천 서구. 그러면은 얘가 오화천과 진한 해포를 풀다. 풀었던 거보다 아주 요즘에는 이게 귀찮아요. 이씨, 허리 아파요.
이런 괴로운데. 안 돼, 안 돼. 안 되려면 날아라 말이야. 다시 세수의 연작시죠. 그래서 상어남녀 하천 서구 상어남에서 하천과 진한 회포를 풀다. 고요히 은거하는 것. 경화선사가 뭐래요? 고요히 은거하는 게 최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경화선사가 이제 그 은거인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힘드네. 이거 하나만 빨리 하자. 와천가 진한 해포를 풀다. 정거 진시도 지원이여. 정거 고요하게 머무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진시, 이것이 도지원이다. 도의 으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도지원에 이 지자는 의자를 쓰죠. 갈지자가 일 때도 있지만 요 가운데에 끼면 의. 도의 으뜸이 뭐더라? 고요히 은거하는 것. 정거가 도의 으뜸이더라 이런 말이야. 참으로. 과욕 진양양재근이요. 과욕. 과일이 잘 진짜로 익어가지고 아주 진짜의 맛있는 향기를 내보내는 거. 진향 양재근이요. 그렇게 하자면 과일을 잘 익혀가지고 진향 아주 그냥 진짜의 향기를 향기롭게 하자면 어떻게 하더라? 양재근이라 이런 말이야. 뿌리를 잘 가꿔야 된다 이 말이야. 기를 양, 재, 뿌리. 그러니까 뿌리에 있단 말이야. 뿌리. 과일이 잘 익혀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자 하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더라? 어디를 잘 가꿔야 된다? 보배로운 향기를 잘 내면 뿌리에 그 근거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뿌리를 잘 켜야 되니까 이 뿌리가 뭐예요?